이 사람, 나하고 얼굴이 비슷한데? 새벽 2시 편의점 TV에서 흘러나온 장관 브리핑을 보던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해 확대해 보니 눈썹 모양부터 입술선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24년간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시작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닮은 얼굴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권력의 어둠, 그리고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쌍둥이까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과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유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계산대에서 다음날 진열할 빵을 정리하며 습관적으로 옆에 놓인 작은 TV를 힐끗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국회 브리핑 뉴스가 반복해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장관 서정연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잡혔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멈췄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얼굴 윤곽과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스캐너를 내려놓고 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면에서 잡힌 앵글이었는데 조명까지 또렷했습니다. 유나가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TV 화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1장, 2장, 3장.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썹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왼쪽 눈꼬의 주름 방향도 비슷했습니다. 입술선까지도 말입니다. 설마. 유나는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켜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찍은 장관의 사진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명과 각도 차이를 감안해도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유사했습니다. 특히 코끝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진짜 닮았네. 유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빵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누군가가 공인이랑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유나는 겉옷을 입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TV 속 그 얼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칸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입양 당시 받았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수첩,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라 이게. 출생신고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요약본이라고 적힌 종이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류 곳곳에 보관기한 만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예방접종 수첩을 열어봤습니다. 일반적인 기록 형식과 다른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뭐지? 유나는 휴대폰으로 해당 코드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특정 시설 식별 번호와 연관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해당 시설의 후신으로 등록된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기록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록을 원하시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출생연도 관련 자료요. 1993년생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해요. 해당 연도 자료는 전산상 접근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접근 제한이요? 네, 상급부서 승인이 있어야 열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개인 기록 조회인데 왜 제한이 걸려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양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유나는 양식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청 사유까지. 접수 완료됐어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재단 건물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예전 입양기관 안내서를 뒤져 상담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입양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기록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의인가요? 제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동일한 조건으로 등록된 다른 기록이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신가요? 출생일이 같고 같은 시설에서 나온 아이가 있었는지요.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상담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다만 뭐죠?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확한 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은 후 유나는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라는 메시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근무를 하던 유나는 편의점 외부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정차하는 검은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또 왔네. 3일 연속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나타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주차로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유나는 노트에 차량 번호와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유나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인쇄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편의점에서 TV 화면을 촬영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익명 봉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우편 번호도 없고 발신인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히 유나가 촬영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이상해졌어. 유나는 노트에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재단 방문 마이너스 다음 날 승합차 출연 마이너스 그 다음 날 익명 봉투.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출근 전 유나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어제 정보 공개 청구 접수했는데 보관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년 보관이에요. 그런데 특정 연도는 다르게 처리됐어요. 어떻게 다르게 처리됐나요? 1993년도 출생 관련 기록들이 한꺼번에 별도 기관으로 이관됐어요. 5년 전쯤이었나? 유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상부 지시였어요.
보관기간 만료 전에 미리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관 승인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정식 절차였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출생연도 기록들이 미리 정리됐을까요? 혹시 이관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구청을 나온 유나는 근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흔적이 남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도서관 신문 보관실에서 장관 서정연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과거 인터뷰, 공보자료, 정치활동 기록. 하나씩 복사해서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기 이전에 개인적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사나 성장 배경에 대한 언급도 피해왔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 같네. 유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예방접종 코드와 연계된 의료기관을 추적해봤습니다. 해당 병원들의 공지사항을 하나씩 확인하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병원이 서정연 재단 산하로 편입되면서 기록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5년 전. 구청에서 들은 기록 이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시각 국회 장관실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과거 재단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서정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개인 출생 기록 조회 요청이에요. 1993년생입니다. 서정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민원인 신상은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24세 여성, 이유나라고 합니다. 생활 반경은 반지하 원룸 거주, 야간 근무, 특별한 인맥은 없어 보입니다. 보좌관이 정리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위험도는 낮아 보이지만 일단 동선 파악은 해두시죠. 서정연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편의점 근무를 하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화면에 익숙한 검은 승합차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진짜 매일 와. 유나가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10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하는 김 기사였습니다. 유나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 기사가 커피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바깥에 맨날 서 있는 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챈 것입니다. 진짜요? 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어요. 택시 대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유나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주의할게요. 유나는 겉으론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새벽 4시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유나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경로로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유나가 걸음을 멈추면 차도 멈췄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면 차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확실해. 유나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 승합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나는 편의점에 놓아둔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편의점에 일찍 나간 유나는 전날 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경
유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누군가가 매장에 들어와 계산대 뒤 가방 근처를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메모해둔 종이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단 전화번호, 상담센터 연락처, 그리고 의문점들을 적어둔 메모까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노트에 적고 온라인 검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감시당하고 있을지 몰라서였습니다. 며칠 후 새벽 퇴근해서 집에 도착한 유나는 문틈에 끼워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도 없이 그냥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만두면 아무 일도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협박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쪽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누군가가 유나를 막으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유나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협박 쪽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나가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쯤 매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남성은 계산대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이유나 씨 맞으시죠? 남성이 유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유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회 장관실 수행비서 김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실에서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태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태민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만약 안 가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택은 유나 씨의 몫입니다. 다만 궁금해하시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태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궁금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시내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12층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문패도 없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태민과 또 다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태민이 소개했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TV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장관 서정연이었습니다. 서정연은 유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초간 말없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서정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왜 불러오신 건가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입니다. 서정연이 유나의 손등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엔 귀 뒤쪽까지 살폈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서정연이 잠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인덱스 카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거의 똑같이 생긴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에 말입니다. 이게 뭐죠?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과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서정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인덱스 카드를 봤습니다.
동일 출생일, 동일 시설, 특이 흉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당신에게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서정연의 말에 유나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서정연이 사진과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왜요? 제 가족인데.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경우는요.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연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더 알고 싶어요. 유나가 급히 일어났지만 서정연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조심하세요. 후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태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후문으로 나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유나를 발견하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유나 씨, 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인근 버스 환승센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추격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에서 유심을 뽑아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위치 추적을 당할까 봐서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예전에 메모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양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제보인가요? 입양 기록 조작 관련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안전한 곳으로 알려주세요. 그날 밤 서정연은 측근들과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나가 밖으로 세면 끝장입니다. 보좌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수 전 과장은 어떻게 됐나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자료를 정리하세요. 서정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고시원에서 밤을 보낸 유나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문마다 확인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며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4 운명적 만남. 다음 날 오후 유나는 고시원에서 짐을 급히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발걸음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골목 끝에 또다시 검은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또 왔어. 유나가 뒤돌아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와 발걸음이 빨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쯤 촬영 스튜디오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숨어도 될까요?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남성은 유나의 상태를 보더니 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나요? 네, 맞아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남성이 유나를 스튜디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커튼을 모두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민재라고 합니다. 탐사기자 일을 해요. 이유나예요.
정말 감사해요. 유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민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TV에서 본 닮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기록 조회, 감시, 장관과의 만남까지. 장관이 직접 만났다고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쌍둥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줬어요. 사진까지 보여줬고요. 이상해요. 왜 장관이 직접 나섰을까요? 민재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유나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 재단, 의료기관, 기록이관. 민재는 선으로 연결하며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혹시 입양 브로커 관련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몇 년째 추적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입양 과정에서 기록을 조작하고 후원금을 빼돌리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민재가 컴퓨터를 켜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재단 이름 여기 나와요. 서정연 장관이 이사로 있었던 재단이에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제 외장하드가 해킹당했어요. 이 재단 관련 자료들이 일부 손상됐고요. 그럼 증거가 없어진 건가요?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들이 지워졌죠. 민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스튜디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야, 나야.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어주니 4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좋고 군인 출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영이에요. 전직 형사예요.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재가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영이 유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재가 유나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주영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장관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미 큰 사안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제대로 모아야겠어요. 주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유나 씨가 말한 쌍둥이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핵심 증인이 될 거예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 사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재가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 목록이 있어요. 혹시 그 쌍둥이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출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으면 돼요.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생일은 못 바꿨을 거예요. 민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요? 주영이 물었습니다. 제가 취재원이 있어요. 며칠 정도 걸릴 거예요. 좋아요. 그 사이에 유나 씨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주영이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며칠 지내세요. 유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유나 씨가 기억하는 모든 걸 정리해 주세요. 날짜, 시간, 장소, 사람. 세세한 것까지 다요. 민재가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휴대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요. 주영이 덧붙였습니다. 현금만 사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여러 번 갈아타세요.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주영이 알려준 작은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어요. 민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재단 장학생 명단에 유나 씨와 같은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서아린이라는 이름이에요. 서아린? 유나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어요. 공개 행사에도 자주 나와요. 그럼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하린 씨도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쌍둥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여인숙으로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했어요. 민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구하셨어요? 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단 장학생 데이터 일부예요. 취재원이 비공식적으로 넘겨줬어요. 민재가 봉투에서 엑셀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19XX X월 X일생 서아린. 민재의 손가락이 특정 줄을 가리켰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쌍둥이인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 확인해 볼게요. 민재가 컴퓨터를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린. 현재 청년정책 자문단 소속이에요. 명문대 졸업에 토론 대회 수상 경력도 있고요. 화면에 할인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공식 사진들이었지만 유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유나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옷차림이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똑같네요. 민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기는 위험해요. 하린 씨도 분명 감시받고 있을 거예요. 민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검증 가능한 증거들만 모아서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유나와 함께 자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사진 속 공통 표식, 예방접종 번호, 시설 코드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정보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하린 씨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방이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요. 들키지 않을까요? 익명 계정으로 하고 IP도 우회해서 보낼 거예요. 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회에 1차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무슨 영상이요? 서류 훼손 흔적, 기관 폐쇄 정황, 재단 연결고리를 담은 영상이요. 공익신고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민재가 설득했습니다. 주영도 동의했습니다. 숨어 있기만 하면 당해요. 공론화시키는 게 맞아요. 며칠 후 민재는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닮은 얼굴의 비밀 입양 기록은 어디로 갔나였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민재가 흥분하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도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보성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음. 우리 시설도 기록이 갑자기 없어졌음. 재단 관련자였는데 연락드릴게요. 반응이 생각보다 커요. 유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증언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민재의 메일함에 중요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강철수 전 과장 관련 정보가 왔어요. 민재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제보자인데 강철수가 현재 작은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해요. 위치도 알려줬나요? 네, 주소까지 있어요.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최근에 사무실을 폐업 준비 중이라고 해요.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대요. 그럼 증거가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유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확인해 봐야 해요. 주영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다음 날 오후 유나와 민재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할인이 참석하는 공개 행사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유나가 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할인이 다른 자문단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민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삶이군요. 유나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인이 로비로 나왔을 때 유나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유나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경비원 한 명이 유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도 유나를 봤지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 미리 유나 씨 사진을 공유했나 봐요. 민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직접 접촉 대신 자료 전달로 가죠. 그날 밤 민재는 준비했던 검증 자료를 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통해 신중하게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글만 적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전송 확인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답이 없네요. 유나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답이 없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민재가 위로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확인은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한편 주영은 강철수 사무실 근처에서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주영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철수 사무실에서 누군가 서류 박스들을 차에 옮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요?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와 민재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서류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가 절망스럽게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로부터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날 밤 유나는 다시 한번 할인의 사진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쌍둥이. 과연 할인은 자신에게 답을 해올까요? 민재의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유나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여인숙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뭐지 이게? 유나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후 여인숙 사장이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사장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유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의사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비정상인가요? 유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이 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 질환이요? 네, 가족력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쌍둥이가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상황이 복잡해서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의사가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는 스튜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채널이 정지됐어요. 민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주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대요. 얼마나 정지된 거예요? 일단 2주예요. 이의 제기를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민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 패턴이 너무 정교해요. 전문 법무팀이 움직인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인숙 사장으로부터였습니다. 유나 씨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주영과 민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재가 병상에 누워있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유전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유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주영이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밀 검사만 200만 원이래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민재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가 연락하던 핵심 제보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입니다. 전 시설 직원이었던 김 선생님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받아요? 아예 통화가 안 돼요. 번호도 해지된 것 같아요. 같은 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정치인 관련 추측성 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패널이 나와서 민재의 영상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장관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유나는 병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사생활 폭로라니요. 공적 문제인데 진정하세요. 저혈압이 더 심해져요. 주영이 유나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편의점 점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유나야,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말아라. 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본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라고 했어. 리스크가 뭐예요?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 매장에 기자들이 올까봐 걱정된다는 거야. 유나는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끊어졌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유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날 밤 유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아린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쌍둥이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게 접근하지 마세요. 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유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차갑고 거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이 거부하고 있어요. 유나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할인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편 주영은 강철수 사무실을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정리된 후였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요. 주영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서류는 물론이고 가구까지 다 없어졌어요. 건물 관리인 말로는 폐업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럼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민재가 좌절하며 물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의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도움이 필요하시면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발신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민재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서정연 재단의 비공개 기록, 창고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메일에는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간단한 평면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함정일까요? 유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정보예요. 주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막혔으니까요. 정말 가보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죠. 혼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민재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생계, 쌍둥이와의 관계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익명 메일을 받은 그날 밤, 민재는 주영과 함께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정 가능성을 대비해 여러 경로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유나가 병실 침대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주영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인데 유나 씨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민재가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민재와 주영은 메일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물류창고 단지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주영이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부 반출 대기 구역에 여러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해 봐요. 민재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박스 라벨에는 숫자,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의 예방접종 수첩에 있던 코드와 일부 일치했습니다. 이거예요. 유나 씨 코드랑 같아요. 민재가 흥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주영이 경계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왔네요.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민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결제 문서, 자금 흐름, 기록, 이관 지시서까지. 태민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영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철수 씨가 연락이 안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보자들이 사라지는 것도요. 태민이 고백했습니다. 설마 실종 사건에 사용된 차량이 장관 관용차 기록에 있어요. 증거도 이 USB에 들어있어요. 태민이 USB까지 꺼내 주었습니다. 민재는 태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침묵하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무슨 뜻이죠?
장관이 완전한 정리를 지시했어요.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라고요. 태민의 말에 주영과 민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하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나가 보낸 자료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출생일이 정말 같네. 하린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년, 월, 일까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방접종 코드였습니다. 하린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코드 앞부분이 유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이상해. 하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겪는 증상이었습니다. 하린은 유나의 의료 소견 요약본을 다시 봤습니다. 희귀 유전질환 가능성, 특정 혈액 수치 이상.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하린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끝 저림과 시야 흐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로로 생각했는데 유나와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가족력도 확인해 보시고요. 하린은 집으로 돌아와 유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인 수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정은 재단 행사 스태프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이야?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전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누굴 만나려는데? 말하기 복잡해. 일단 외부에서 감시받지 않는 곳이 필요해. 야외 주차장이나 출입구가 여러 개인 카페가 좋을 것 같은데? 수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에서 만나요.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유나는 병실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쌍둥이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린이 만나자고 해요. 유나가 민재에게 기쁘게 알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왜요? 하린 씨도 감시받고 있을 거예요. 안전한 만남이 되도록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유나와 하린이 처음으로 마주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하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고 확신했어요. 제가 같은 증상을 겪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어지럼증에 손끝 저림까지. 똑같아요. 하린이 자신의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결과지와 비교해 봤습니다. 수치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는 정말 쌍둥이예요. 유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하린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이에요. 유나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기록 조작, 재단 연결, 권력의 개입까지. 하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건가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린이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유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두 자매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운명, 그리고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인과의 만남 이후 민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동시 공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에 같은 시간에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유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증거가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는 준비됐나요? 네, 저도 각오했어요. 할인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민재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쌍둥이가 밝히는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민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나와 할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유나입니다. 저는 서할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에 헤어져 24년간 몰랐어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왜 몰랐는지, 누가 숨겼는지 오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이 덧붙였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재단 창고 라벨 사진, 태민이 제공한 결제 문서, 자금 흐름 내역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재가 서정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장관이 재단 이사로 있던 시기와 기록 조작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네. 증거가 확실하다. 이건 국정감사 사안이다. 1시간 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장관 입양 브로커 연루 의혹, 공문서 위조 정황 포착, 쌍둥이 분리 조작 의혹.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즉시 감사원 조사를 요청합니다.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정연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좌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정연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자료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개됐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날 태민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5년간 장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태민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기록 조작과 자금 유용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입양 관련 서류를 특정 날짜에 일괄 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민이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주 후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됐고 하청업체 오대리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스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나요? 재단 관계자였는데 장관실 결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설 미화원도 과거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왔다가 한 명만 남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유나와 할인은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전 질환이 확실합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족이 발견됐으니 치료가 가능해요. 같이 치료받을 수 있나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족력이 있으니 더 효과적일 거예요. 한 달 후
서정연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서정연에게 조언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나와 하리는 법정에서 출생신고,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매가 됐네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유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재, 주영과 함께 기록 사각지대 지원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보가 왔어요. 유나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네요. 할인도 재단의 남은 자산을 공익 목적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올바른 끝으로 만들어야죠. 할인이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자매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우리 얼굴은 비밀이 아니라 증거예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죠.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얼굴로 시작된 의문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